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요즘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거짓말이 아닐까 해요. 살다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저 인간은 뭐가 다른 걸까? 작가적인 관점에서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특성을 고루고루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능숙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표정이나 제스처, 목소리 톤 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제가 아는 누구는 슬며시 노려보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을 아주 잘해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억력이 좋다고 해요. 한번 내뱉은 거짓말을 잊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야겠죠. 거짓말을 잘하려고 해도 역시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해도 논리적으로 맞게 답변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특성은 즉흥적인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대단히 침착하게 대답하죠. 마치 정말 있었던 일들을 말하듯이 말입니다. 이게 재판장 같은 데서 보면 정말 순발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실수를 해도 아주 재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새로운 거짓말을 덧붙여서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거짓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특성은 심리적인 둔감함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거짓말을 할 때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감정을 좀 덜 느낀다고 해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거짓말이 정당하다고 믿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상대의 심리를 아주 잘 읽는 거라고 해요. 눈치가 빠르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아주 잘 선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잘 알아요. 누군가에게 10원을 100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꼭 걸려드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조작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을 쉽게 설득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야기의 전개가 아주 매끄러워서 신뢰감을 준다고 해요. 게다가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특성은 연기력이
좋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감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이 특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필요할 때 감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정을 실어서 이 상황이 정말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연기에 대한 기술이라고 해요. 이병헌 씨가 약을 팔면 왠지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고 감기약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기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친화력이 아주 좋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겠죠. 자고로 재미있는 사람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쉽게 속이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해서 상대를 속이지만 저는 또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잘 속이는 사람은 왜 다른 사람처럼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걸까 하고 말이죠.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까? 뻔뻔한 사람으로 말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죄책감이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합리화 때문이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거나 모두 이렇게 하는데 뭐 라거나 상대방도 결국엔 이득을 볼 거야. 혹은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죄책감을 덜어낸다고 해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계속하면 감정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이 도둑질도 그렇죠.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 죄책감이 좀 들더라도 이게 반복되면 점점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연구에 따르면 처음 거짓말을 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뇌의 편도체, 이 편도체가 감정을 조절하는 담당을 하는데 이게 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라면은 먹어도 맛있는데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어디에나 이 공감 능력이 문제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이 공감 능력이 낮아진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속았을 때의 감정이나 그 피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네 번째 이유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얻을 이익이 이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도둑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도둑질을 해서 얻는 이익이 내가 얻는 죄책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도둑질을 하는 거죠.
돈뿐만이 아니라 권력이라든가 인정, 성공 같은 목표가 앞서 있을 때 뒤따르는 거짓말에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금전적이거나 사회적인 성공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유는 이 사회적인 학습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보상을 받는 경험을 하면 당연히 죄책감이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거짓말을 했는데 이 혼나기보다는 담임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처음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서 거짓말이 흔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 또한 죄책감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발견을 하면 처단을 해야 돼요. 6번째 이유는 인지 부조화의 해결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과 도덕적인 가치가 충돌하면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아주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은 원래 돈과 권력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거나,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죄책감이 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죄책감을 덜 느끼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라든가 감정의 둔화 혹은 공감이 부족하거나 이 사회적인 학습 때문이라고 해요. 거짓말쟁이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덜 느끼도록 뇌가 바뀌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누구입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에 나온 대표적인 거짓말쟁이는 카이저 소재이죠. 카이저 소재.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멋지게 지었나 몰라요. 1995년에 개봉한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 이름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거짓말의 정수를 보여주는 영화죠.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주제가 현재 시점의 시국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저는 인도 뉴델리에 사는 만화가 주드 리플리였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